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부 아프리카 지역 대표님께 모셨고요. 우리 말리 정말 엄청나게 더운 땅입니다. 뭐 바다도 가까이 없는 그런 내륙에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30년 동안 살아오신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 우리가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귀한 그 깊은 사귐이 더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창호 선교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건가요? 나 이거 네, 시작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귀한 뭐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GMS 식구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여러모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뭐 이런 자리 좀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제 뺄 수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뭐 허락은 했는데 귀한 시간 또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좀 귀한 분들 뵙고 제가 더 배워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다른 분 하는 것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증 스타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줘서 흐름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하고 이 간증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복원 해봤어도 이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뭐 총신을 마치고 이상하게 그 목회에 대한 마음을 제한이 많이 주시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일단 그 일본의 고베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려고 1년 동안 아내하고 같이 개인 레슨 일본어를 배웠고 92년도에 오사카 2주 동안 그 거지 전도를 가서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일본 땅을 밟았는데 전혀 제 마음에 요동을 또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그랬다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한 달 휴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때 잘 아시지만 그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도 뭐 제가 선배님도 한 교회에서 잠깐 부교육자 때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소천하셨는데 홍 목사님이 2년 동안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셔서 92년도에는 한 달 일본을 좀 보게 됐고 93년도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보게 됐습니다. 리서치를 갔는데 이제 꼬나크리 기니라는 나라를 들어갔는데 이 기니라는 나라 들어가자마자 거기는 입국할 때 여권을 다 이제 수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자를 줘서 다시 여권을 돌려주는 뭐 이런 상황인데 2주가 지나도록 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자를 안 줘서 이제 거기 이제 한국 분이 좀 많이 도와줘서 이제 심플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냥 기니만 있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자를 줘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모험을 한 것이 이제 육로로 그 당시 이제 한국 분 도움을 받아서 육로로 시에라리온을 가서 시에라리온 보고 시에라리온에 있는 말리 대사관에서 이제 그 멀티가 아니고 어떤 이제 심플 그러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는 다시 기니 들어갔다가 다른 나라 하나 보고 이제 한국 가는 그런 비자를 거기서 어떻게 이제 시에라리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기니로 들어와서 기니에서 이제 말리를 이제 또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 말리를 갔는데 그 당시 교민 한 분, 말리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였었는데 92년도에 이제 91년도에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92년도에 이제 한국과 이제 수교가 돼서 9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거기 사진관 하시던 지금도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도움으로 이제 말리에서 3일을 뚝 돌아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뭐 독백 비슷한 걸 하게 됐는데 이제 캐션이 하나 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이 땅과 이 사람들이라는 그런 캐션이 일어나서 뭐 그런 질문은 일어났지만 뭐 답은 확실히 뭐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그렇다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을 일단 심적으로 하고 아내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을 하고 이제 그 당시 항공권을 아낀다고 그 러시아 항공으로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꼬나끌이 이렇게 뭐 제일 저렴한 진짜 항공권을 얻어가지고 갔죠. 그래서 돌아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이 만류로 들어올 때 좀 순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그 기도만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선배님하고 이제 부교육자 있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도 한 10여 분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죠, 절차가. 제가 한 10년 차 그때 된 것 같은데, 그 교회, 해림교회라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한마디를 이렇게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 계획하지도 않은 한마디를 하게 됐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냥 뭐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죠. 나름대로 이제 홍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괜히 갔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술렁술렁해졌죠.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불러서 너 아프리카 간다며. 그러면서 그러면 아프리카 너가 대신 우리는 파송을 못 해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는 재미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주일마다 이 교회를 이 홍 목사님 소개를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봐라, 저 교회 가봐라, 이 교회 가봐라 하면서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이게 교회가 뭐 소개를 해줬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또 은사님이 이제 뭐 구리 구로 쪽에 교회가 좀 중요한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조금 이해해 주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 정신없다. 너 그 교회에서 10년이나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홍 목사님 내가 아는데 파송전화 못 받냐? 말도 안 된다. 내가 너 파송해 주고 싶어도 내 홍 목사님 때문에 너 못 해줘. 이렇게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방법이 없어. 죽으나 사나 너 정말 선교사로 나가려면 홍 목사님 바지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파송교회 때문에 이제 진짜 한 6개월을 모르겠어요. 한 6개월을 이제 그동안 이제 MTI 훈련을 계속 받았죠. 3번 MTI 훈련 받는 과정이었어서 그러면서 MTI 모든 교육비도 이제 사실은 홍 목사님 교회 홍 목사님 다 이제 해주셨고 모든 것은 다 하게 해주셨어요. 교회도 소개해주고 뭐 이런 역할은 다 해주셨는데 이제 파송은 못 해주니까 너 알아서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다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를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김익배 선교사님을 제가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좀 한번 좀 뵌 적이 있어서 김익배 선교사님이 그때 아가페 병원이라고 이제 병원 오픈식을 하는데
그 병원 오픈식은 어떤 장로님 해갑을 오픈식으로 돌려서 해갑 잔치를 그 충영교회 밑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 충영교회 그 바로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서 이제 김필성 교사님 뭐 인사도 드리고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에 이 아는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선배님이더라고. 그래서 선배님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 근황을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도록 기독신 뭐 좀 잘 봐. 그러면서 내가 충격교회 선교 담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파송교회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또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최남수 목사님을 소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남수 목사님과 이제 점심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인데, 이제 저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권사님하고 최남수 목사님 소개한 권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무 질문도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식사 끝나는 무렵에 한마디 딱 하셨어요. 최남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파송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덧붙인 한마디가 내 사례비를 줘서라도 당신을 파송하겠습니다. 뭐 성도들이 담임 목사야 굶어 죽이기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파송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아무 소식이 없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좀 아까 이제 하도 오래된 얘기라 이제 충격교회 사건도 좀 그 중간에 이제 끼어든 거죠. 그런데 한 4주 지나니까 정말 기독신부에 충영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한다는 것이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서류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강진단서도 들어가서 제가 그때 섬기던 그 해림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병원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강진단장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집을 나서려는데 이제 서류 좀 챙기고 나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최남수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 아프리카 말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 좀 서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매주마다 섬기던 그 서천에서 홍 목사님이 이제 계속 묻는 어저께 간 교회는 어떻게 됐어? 어저께 간 계속 여쭈다가 이제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주일 4주 동안 저교회 갑니다. 그러니까는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간 다음에 이제 홍 목사님이 어제 간 교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에서 파송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목사님 그냥 오래는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시 전화가 와서 토요일날 집에 와라. 같이 식사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광명교회 가보니까 2층 상가 교회였어요. 원래 교회에서 교회 대지 구입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들어가려다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120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GMS가 아니었죠. 그때 우리 선교국에 이제 강승삼 큰 선배님이 이제 그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면담을 2번 했는데 2번 다 퇴짜 맞았습니다. 말리에 이제 아무도 파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다른 데로 이제 돌리려고 그랬죠. 그때 문이 열리니 캄보디아가 그때 이제 선교 문이 열릴 때였어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교체돼서 이제 그 강승삼 그 국장님 앞에서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2번 펑펑 울었어요. 뭐 울고 싶어서 울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끊어지지 않는 눈물이 흘려졌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GMS에서 허락된 것이 이제 광명교회에서 이제 120일 금식기도 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우리 GMS에도 허락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한데, 이제 홍 목사님 토요일 날 이제 식사를 갔더니만 저한테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너 저쪽 교회 취소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파송할 테니까 저쪽 교회 취소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들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냐. 내가 장로님 세 분하고 필리핀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계신 필리핀을 다 자리를 보고 왔으니까 그냥 필리핀에 가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리핀으로 가라. 또 자리 다 보고 왔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밀어줄 테니까 필리핀으로 가. 힘들게 뭘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네가 아프리카를 간다면 내가 아프리카를 보내줄 테니까 대신 저쪽 교회는 취소시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벙찌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그때 뭐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씀드리고 이제 헤어지고 주일 이제 낮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다시 이제 부르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할래?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어딜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쪽 광명교회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너 어떻게 얼마나 해주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금액을 지금까지 이제 후임자가 와서도 계속 지금까지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파송교회가 거의 둘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지내고 있고 돌아보면 그냥 작은 순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순종은 제가 이제 선교 나갈 때 그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저한테 부딪혀서 제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것도 이사야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하여튼 정말 작은 순종 그리고 이제 환경 보지 않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흘러갔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그 작은 순종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물론 뭐다 어려움은 다 있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교회도 아니고 이 두 교회를 만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 감격스럽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를 이제 93년도 훈련 다 마치고 94년 1년 우리 MTI 정확히 1년 교육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94년도에 이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들어보면 사실 광명교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요청을 한 번 더 하기도 했죠. 다시 한 번 좀 금식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나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 광명교회에서 처음 파송받다 보니까 성도들은 제 얼굴도 모르고 말리도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행사를 해도 하여튼 말리가 참 1호라는 그것이 참 하여튼 뭐 은혜죠. 뭐 어떻게 표현하면 뭐 다 그러시겠지만 30년이라는 거 돌아보면 은혜였고 은혜이며 또 은혜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삶을 지금도 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말리 가서 이제 말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뭐 영어인 줄 알았죠. 뭐 불어인 줄 알았나요? 뭐 우리 시대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고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고 불어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 10%밖에 못 쓰는 그러니까 문맹률이 한 90%였으니까 사회주의였지 또 이슬람권이 90%가 이슬람권이지. 그러니까 이슬람 원래는 이제 우리들이 MTI 훈련 받으면 이제 다 사역 보고하고 앞으로 계획을 다 소논문 비슷하게 써서 내게 되는데 말려 쭉 연구해서 내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냈는데
정작 말리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저한테 이제 터팅,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캐치가 되고, 이슬람 문화다라는 것을 좀 해서 이제 제가 최 목사님께 이제 그 어려운 데서 전화를 드려서 이제 보고를 드렸죠. 이게 교육 사역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이 문화적인 싸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장기적인 이제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문맹률이 90%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허가는 뭐 쉽게 받았어요. 기독교 학교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일단 선교사 나갈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이제 붙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것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 분량까지 세우기 위한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을 고쳐주신 그 사건 말씀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같은 시각인데 이제 전파하는 것과 이제 치유하는 것과 이제 뭐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리에서는 세 가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육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고 있고, 한 20년 만에 이제 병원, 조그만 병원도 한 컴파운드 안에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세워졌죠.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그걸 샀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근작 알았으면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한 11,000평 정도 땅을 이슬람권 안에서 기독교 학교, 교회, 병원을 한다는데 땅을 무상으로 시에서 받았죠. 이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리의 그 바마코, 수도가 바마코인데, 말리라는 말이 현지 말로는 하마란 뜻이고, 바마코는 현지 말로 악어 강이란 뜻이에요. 악어가, 바마가 악어고, 코가 강이란 뜻이거든요. 동물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말리라는 나라가. 그 바마코 그러니까 수도 내에 6개 구로 행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것이 이제 5번째 군데, 꼬민생이라고, 거기 시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 시장이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그 사람이 진행시켜 준 건데, 그 사람을 컨택한 것도 택시기사가 컨택을 해줘갖고 참, 이걸 어떻게 뭐 설명드리기가 참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서로를 넣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장이 빠꾸를 맞았죠. 우리는 너한테 줄 땅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꼬미 5번째 구 책임자가 땅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올려가지고 한 1년 만에 이제 시로부터 이제 땅을 받았습니다. 한 11,000평 된 땅을. 그래서 이제 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랬다가 이제 바로 부활주일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97년도죠. 97년도 10월이 신학기인데, 그리고 98년도 부활절 때 이제 교회도 시작을 하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이 또 시작이 돼서 이제 저희 컴파운드 안에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다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이제 기독교 학교를 하는 게 참,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학교를 할 때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좀 제일 저렴하게, 그러니까 겨우 학교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수준만 학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 외국 사람이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사를 100% 크리스찬만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교육을 이제 잘 시킨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학비도 싸니까, 저희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학생들이 성경 한 장 읽고 수업을 시작하고 그 전에 교사들이 아침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교사 기도회에서 각 반에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한 주 마지막 시간에 전교생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지금 이제 현진한테 뭐 사역적인 것은 다 이양이 되고 있어서 예배 드릴 때 금요일마다 성경 한 절을 반드시 전교생이 암송을 한 다음에 한 주간 수업이 마치게끔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이제 광명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찬송 부르는 거하고 이제 뭐 이게 놀이죠. 이슬람 믿는 학생들에게 입에서의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게 노래를 엄청 잘 부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뭐 늘 뭐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 번은 그 학부형 회의를 이제 연초 초 학기 초에 한 번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린다라고 그러니까 한 학부형이 저희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16세 미만인 어린아이들한테 한 종교를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학부형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눈총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이 학교 기독교 학교인 줄 모르고 보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번 이런 경우도 한 10여 명 이제 전학을 간 사례는 있어요. 어떤 이제 우리들 금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받지 못하니까 근데 3명이 한 교실에서 남아 있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부모를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랬죠. 저희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받아줄 수 없다. 저희 학교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16세 미만의 애들한테 어떻게 종교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느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지만 교육청 그 관할 교육청장이 이제 그 학부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말리 애들을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냐 그러지 말고 니네가 전학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3명이 이제 전학 간 사례도 좀 있고요. 그렇게 뭐 기독교 학교를 지금 하는데 관할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가 이제 교육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매 학년마다 과락이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제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패스하는 이제 뭐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패스 못하면 또 과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 교육청 관할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저희 학교가 레벨이 그런 상황이고 뭐 한 번은 이제 3개월마다 시험을 보는데 이제 관할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시험 보는데 뭐 앞에서 뭐 한 2, 30번 안에는 뭐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니까 어떤 교장이 이제 좀 딴지를 걸었죠. 이거는 부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냐. 해가지고 뭐 다시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그 학교 이제 커리를 교사들한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어떤 그 수준이 조금 높은 그런 저희 관할에서는 뭐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뭐 기자가 찾아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각 고등학교로 이제 밥 먹고 있는 전체로 흩어지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저희들이 허가를 요청해다 다 퇴짜받았는데 고등학교는 이게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차이가 큽니다. 대학교도 지원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퍼졌는데 우리는 모르죠. 뭐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보니까 문교부에서 보니까 이제 학교마다 이제 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광명학교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좀 뭔가 좀 다른 뭐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교부에서 이제 좀 표창을 한다는 그 결정돼 가지고 기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도 인성적인 교육도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어쨌든 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감사한 부분이고, 뭐 어려운 일들은 뭐 한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 그 교사들을 진짜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 어디죠? 노동부에 고발을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이제 뭐 재판까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야, 이 만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계속 이 만리 땅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진짜 아내하고 참 버겁게 힘들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안에 작은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만리를 위해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만리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갈등하고 있을 때 네가 만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리쌀을 붙여준 거지. 네가 어떻게 만리를 위해서 왔냐? 내가 너를 위해서 만리를 붙여준 거야. 라는 그런 울림을 줘서 지금까지 그 울림으로 인해서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손길이 만리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그런 버거울 때 또 이제 현지 학부형이 한 분이 찾아와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좁아요. 이 크리스찬 세계가 뭐 1%도 안 되는 0.7%니까 우리 학교 상황을 다 알고 크리스찬인데 우리를 뭐 안 좋게 막 몰아치고 그래도 현지인들은 다 알죠. 알면서도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학부형 한마디가 지금도 저희 마음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어떤 학부형이 와서 우리한테 좀 던져 주었죠. 뭐 사실 뭐 다 그러시겠지만 애들의 그 눈빛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하고 지내니까 아무래도 그 눈방울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도 녹이고 있으니까 어,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 은혜로 이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은 좀 몇 년 됐습니다. 좀 됐어요. 현지인 체계로 다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떠나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다 자립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뭐 교회 행사도 뭐 저희들은 몰라요. 이제 예배 그냥 참석하고 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제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고, 병원은 처음서부터 내가 뭐 병원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있어서 아들같이 여기는 친구인데 한국에 한 2번 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병원을 하고 있어서 병원 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풍성했는지 저희들은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11조를 우리한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11조를 나한테 하냐? 교회에 11조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그 11조가 좀 적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경제적으로 많이 좀 역할이 되고 올해 초에 보니까 현지 우리 친구들이 그 교회 재정으로 땅 2헥타를 땅을 샀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일단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뭐 절차가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이제 세 사람이 관할하게 다 시키고 병원은 병원대로 이제 뭐 다 돌아가고 학교는 학교대로
경제적으로 다 이제 자립이 되고 뭐 사역적인 것은 저희들이 손을 놓은 지는 제법 오래 좀 된 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대신 이제 학교 재정이 조금 돼요. 볼륨이 한 350명 되고 지방 학교에 있는 교사들까지 이제 본 수도에 있는 그 광명 기독교의 재정으로 이제 지방 사역자들까지 이제 사례가 나가니까 이제 요 다른 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아시아나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게 돈 관리를 못해 이 친구들이 자기 주문이 들어가면 끝이야. 이제 그 학교 재정을 이들한테 좀 맡겨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2명을 세우든 3명을 세우든 이렇게 입학금 받고 막 이러는데 서로 이 숫자가 안 맞아요. 3명이, 2명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냈다는데 돈은 없어요. 야, 이건 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우리 사역자가 받았는데 받았는데 받긴 오는데 돈이 왜 없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일단 주머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재정적인 것보다도 이제 사람을 우리들이 이제 그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른 어떤 그 양심을 세워야 되고 이제 정직성을 세워야 되니까 뭐 그 재정 관리 때문에 이제 관리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정성교사님 계신데 이게 자꾸 또 어른 앞에서 이게 이제 후임자가 참 서부 아프리카는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지금 후임자 때문에 참 문제거든요. 후임자가 문제인데 그러다가 일단 관리적인 차원만 이렇게 해주고 본인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 나가서 이제 하면 참 좋은 나라인데 뭐 그렇게 이제 바마코에서 이제 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제가 2006년도에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것을 한번 좀 태동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공동체라는 것을 2006년도에 이제 태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파리 포럼이라고 해서 2006년, 7년, 8년, 9년은 매해 모이다가 우리가 매해 사역지를 비우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경년제로 이제 파리 포럼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뭐 6월 달에 모였었는데, 그래 이제 불어권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어떤 그 연합운동을 이제 파리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좀 각 지역, 네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 코디하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코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작은 어떤 뭐 그 공동체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 선교는 이게 뭐든지 보는 시각이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선교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는 안 될 것이다 교회들이 이런 말도 하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어떤 제 마음속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좀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렇게 파리포럼이라는 것이 태동되면서 불어권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교 동원이 안 돼가지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이제 사하라 선교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2번 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동원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프랑스 잠깐 이제 확정을 시켜서 프랑스에서 2016년도에 이제 사하라 선교 축제 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동안 이제 파라 선교 축제를 사하라 선교 축제를 프랑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역은 조금 다른 게 다민족 선교 대회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프랑스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운동을 지금 이제
까지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 GMS 본부에서 그 프랑스 OMTC 해외 선교 훈련원을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한번 이제 제 처음으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유럽 연합으로 하는 어떤 OMTC 훈련을 내년 이제 부활절 이후에 진행해 보려고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뭐 시간이 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강사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아직 뭐 체계적이진 않고요. 일단 일정만 본부하고 좀 일정만 4월 초에 이제 일정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에 들어서서 이제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고 과연 선교가 뭘까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은혜라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한정되고 정말 소외되어진 어떤 서부 아프리카 쪽에 더 많은 정말 후임자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30년을 돌아보는 뭐를 자꾸 주변에서 뭘 하나 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말리에서 가장 기억되는 사역은 그 니제르강 프로젝트라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3대 강이 있죠. 동부 쪽엔 나일강, 중부 쪽엔 콩고, 서부 쪽엔 니제르강이 있는데 이 니제르강이라는 것이 한 5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국제 하천입니다. 국제 하천인데 이 니제르강이라는 것이 말리 전역을 다 이렇게 휘어서 다 흘러가서 이제 밑에 나이지리아 쪽으로 빠지거든요. 이 국제 하천에 한 미전도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제르강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제 미전도 종족을 바라봐서 이제 니제르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6, 7년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한 리서치를 한 10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리팀이 왔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순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슬람들인데 예수라는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거기 한 11개 종족이 그 강 주변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많이 초자연적인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어요. 뭐 보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뭐 이런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우리를 받아들이는 마을에는 한 2, 3일 머물면서 이제 가가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이슬람을 향해서도 문을 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 좀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깨달은 거고요. 한번 오시면 니제르강은 한번 좀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송에서도 한 10여 차례 이상 나갔는데 말리가 뭐 200원씩까지 왔었어요.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제 한국 방송인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 니제르강 프로젝트가 진행하다가 이제 알카에다가 들어와서 지금 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그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한 2군데 세워졌는데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지금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니제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기회라는 것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이 앞으로의 진행 세계 흐름의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기회 그 타임을 놓치면 그것은 다시 또 잡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래도 하여튼 6년 7년 니제르강 흩어져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찾아와서 현지인이 찾아와서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복음을 하여튼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역할은 정말 순수 복음을 좀 전하는 운동. 서부 아프리카의 특징이 사실 이제 이슬람이고 또 이슬람이 또 이슬람이고 또 미존도 종족인데요. 서부 아프리카의 미존도 종족이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성 교사님도 뭐 그렇겠지만 뭐 인도 역시도 그렇고 인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떤 서부 아프리카에도 정말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이제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인데 이쪽에 이제 시각들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좀 아쉬움들이 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역자 좀 보내. 예, 우리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하네요. 사역자 좀 보내달래요. 저희들이 프랑스에 빨리 좀 잘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젊은 사람 오라고 그러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시니어도 좋고, 1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좋고, 뭐, 여기 계신 분은 뭐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이제 한국이 뭐, 대학교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민족 시대로 또 흘러가는, 이 프랑스도 이제 다민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유럽 중에서 엄청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유럽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